안녕하세요. 저에겐 7월이 항상 그때 겪었던 일이 생각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본 적 없는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30대 여성이에요. 부모님께서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내 못이 박히게 교육을 시켜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도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랑이 찾아왔어요. 처음부터 부드럽고 다정다감했던 남자친구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렇게 3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 왕래를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중간에 1년 정도 연락이 안 되시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시부모님들이 원래 간혹 여행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끔 연락 안 되는 거 보면 걱정되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라도 그렇지. 부모님한테 관심 좀 가져. 에이, 우리 엄마 아빠가 금실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 맞다. 너 그때 이거 가지고 싶다고 했지?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건데? 이런 거 사지 마.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모자랄 텐데. 고마운데 돈 아껴 쓰자. 그래도 너무 고마워. 너한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충분히 돈 아껴 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다행이고. 항상 고마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난 월급이 늘 거기서 거기라서 자기한테 이렇게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해줘도 돼. 알겠지? 우리 그냥 서로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자.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일은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고, 늘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도 부담이 되었지만, 저에게 아끼지 않고 뭐든 지원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을 때도 있었죠. 그래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돈을 쓰는 게 너무 해프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어 이제 좀 아껴 쓰자고 당부하던 때였죠. 그렇게 저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남자친구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너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나날이었어요. 그래도 서원이 그 정도 학벌의 능력이면 아주 괜찮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정하잖아. 너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지 뭐. 그래도 성격까지 좋아서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만약 성격이 이상했어봐. 어떻게 만났겠어? 그게 네 복이야. 엄마 봐라. 평생 네 아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넌 행복하기만 살아. 알겠지? 그래도 아빠는 열심히 살잖아. 무뚝뚝해서 그렇지. 엄마도 참. 아빠가 요즘엔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게 봐줘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남자는 무조건 곰살 맞아야 돼. 그래야 평생이 행복한 거야. 알겠니? 여자는 사랑도 받아야 하고. 평생 무뚝뚝한 아빠와 사신 엄마는 다정한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역시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전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대기업 회사원이었어요. 직장도 번듯하고 연봉도 높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사윗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결혼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와 예물을 보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밖에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아침 일찍 갔다가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이었죠. 사람 많은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길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도 하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에요. 아유, 난 사람 많은 곳은 진짜 싫어해서. 네가 좀 불편하지? 항상 이렇게 아침 일찍 다녀야 하고. 내가 야간 폐쇄성 공포증도 있어서 이해해줘. 너도 쉬는 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을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매일 일찍 다녀야 하고.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예 밖에 나가시는 거 힘들면 전 괜찮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우리 첫며느리인데.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선생님 며느리를 볼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주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린 한 쌍이야.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을 누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절 예뻐하시니 참 좋더라고요. 약간 시어머니의 공황장애가 걱정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 저를 찾는 웬 남정네들이 왔더라고요. 교무실에서 절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누가 날 찾는 거지 하고 놀랐었던 날이었죠. 여태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 말없이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한 선생, 누가 한 선생 찾아왔는데 좀 나가봐.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던데 한번 가봐요. 네? 저를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쪽에 있을까요?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지? 감사해요. 그렇게 저를 찾아온 손님들을 맞으러 갔어요. 웬 남자들인데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절 어떻게 찾아왔냐고 하니 제 이름까지 다 알고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입을 여니 전 정말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으면서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한정원 씨? 밀린 돈 받으러 왔어요. 아니, 김계복 씨랑 임숙자 씨 아시죠? 이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꾸고 갚질 않아서 아무리 아들한테 말해도 소용없길래 결혼할 사람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왔습니다. 뭐 이해하죠?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네? 아니, 저희 시부모님 되실 분들 이름을 맞는데 어떻게, 일단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번호 남겨주시고 가면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기 그지없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고 가죠. 알아보실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가씨 인생 불쌍해서 얘기해주는 건데 빨리 발 빼요. 네? 참나, 이런 거 자주 쓰는 사람들 굉장히 골치 아파요. 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학교에 돈 받으러 왔다는 것도 창피한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항상 여유 있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보다 남자친구의 집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따져 물었죠. 학교에서도 남자들이 우르르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남자친구한테 따져 물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돈을 꾸시고 갚지 않으셨다니. 자기네 여유 있는 거 아니었어? 은행빚도 아닌 것 같던데 사채 아니야? 그 정도로 찾아올 정도면 학교까지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너한테 이걸 얘기할 때가 됐구나. 사실 우리 집 여유 있는 거 맞아. 근데 아버지가 지금 묶인 돈이 조금 많거든. 형제들이랑 재산 싸움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아직 돈이 묶여 있어서 잠깐 필요해서 아마 사채를 좀 쓰셨나 봐. 당연히 땅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팔리지가 않으니까 돈을 갚지 못했던 거고. 근데 곧 땅 팔린다고 하더라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니, 갚을 돈이 당장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채를 쓸 수가 있어? 내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학교까지 찾아온 거 보고 솔직히 무서웠어. 오죽 닥달하다 안 됐으면 아직 결혼도 안 한 내 학교에 찾아와? 진짜 오해라니까.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왜 숨기겠어. 하여튼 이해해줬으면 해, 어? 나도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빨리 벗어나래. 자주 사채를 쓰시는 건 아니지? 이번 일 확실하게 해줬으면 해서 그래. 절대 아니야, 진짜. 그 사람들 돈 받으려고 별수작 다 부리는 거 너도 알잖아. 드라마나 영화에서 못 봤어? 그냥 그런 거야. 남자친구가 계속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땅이 많아 이걸 팔아서 쓰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 바람에 제일 빠른 사채를 썼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은행권도 아닌 사채를 빌려 썼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단순히 돈이 급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시부모님들도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까지 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가뜩이나 공황장애 있는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사과를 하니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요. 참 복잡했어요. 아이고, 내가 말 못해서 미안해. 어떻게 너희 학교까지 찾아갔다니? 정말 미안하다. 그 돈은 진작 다 해결했어. 네, 사실 너무 놀랐어요. 찝찝한 마음도 가장 크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럼 네 마음 알지. 미안하다. 결혼도 하기 전에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마음 풀어. 아휴, 미안해 정말. 너 놀랬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다. 놀라긴 했지. 그런 적은 처음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지? 나 믿어도 되는 거지? 어머님, 저 믿어도 되는 거죠? 아, 그럼. 당연하지. 아주 잠깐 땅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해라. 아유, 내가 미리 언지를 줬어야 하는데 우리 새아기 놀라지 않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접고 결혼을 준비하는 일은 계속되었어요. 한 번의 신뢰가 깨지긴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도 시댁의 요구에 따라 정말 간략히 진행을 했거든요. 워낙 친척도 없는 분들이어서 작은 결혼식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도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이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친척과 지인들이 워낙 없는 남편을 배려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막상 결혼식을 하고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부모님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행복하게 마쳤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죠. 그때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남편과 막상 같이 살아보니 남편은 재택근무가 일상이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는 빈도보다 재택으로 근무하는 일이 더 많은 남편이었죠. 사실 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바람에 믿었어요. 무슨 회사가 맨날 재택이야? 그렇게 재택해도 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출근하는 것 같아. 부럽다. 나도 재택하고 싶어. 그러니 대기업이지. 뭐 맨날은 아니지만 당분간 재택하려고. 이게 팀에서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할 수 있는 거라. 써먹을 때 다 써먹고 해야지. 회사 나가면 회식도 잦을 거고. 신혼인데 너랑도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어때? 좋지? 나야 좋지. 맨날 집에 오면 자기가 저녁도 해놓고 청소도 다 해놓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고마워 항상. 고맙지 않아도 돼. 내가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뭐. 아, 맞다. 오늘은 저녁 엄마네서 먹기로 했는데 끝나고 엄마네로 올래? 그래 좋지. 그럼 난 바로 학교에서 어머님네로 갈 거니까 자기도 시간 맞춰서 어머님네서 보자. 이따 봐.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네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라 일이 끝난 뒤 어머님네로 향했죠. 어머님네는 주택이었는데 공동 현관과 어머님 집만 들어갈 수 있는 현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대부분 어머님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현관으로 들어갔지만 그날은 어머님네 현관이 닫혀 있어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동 현관은 시댁 아래층 새들어 사는 세입자와 같이 쓰는 현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세입자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세입자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여기 위층 새댁이에요? 아휴, 내가 한 번쯤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지금 시간 좀 있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문이 두 개라서 오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요? 아니, 이 집구석이 뭐하는 집구석인 건 알고 시집 온 거야? 아니, 나 진짜 의문이라. 이렇게 멀쩡한 새댁인데. 세입자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뒤에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입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들이라 불편해서 그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할 말이 있다는 게 그냥 이래저래 아주머니니까 뭐 수다나 떠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편은 그 세입자를 보고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세입자는 당황했는지 인사를 받고 순식간에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이 조금 찜찜했지만 그냥 집주인 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하고 말았죠. 자기 아직 안 들어갔어? 여기 엄마네 문으로 들어오지 왜? 공동 현관으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집주인 총각이네. 아니, 이제 총각이 아닌가? 반가워요. 그럼 이만. 반가웠어요, 세댁. 그럼 들어가요. 네, 반가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네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지. 자기 일찍 왔네? 그럼 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여기는 거의 아랫집에서 쓰는 문이라 우리가 잘 안 써.
앞으로는 여기 현관만 이용해. 남편이 공동 현관문을 쓰지 말라고 해서 아랫집에서 불편해하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뒤 시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온 것을 아시고 절대 그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철저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댁이 주인집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의아하기도 하면서 어이도 없더라고요. 공동 현관이 같은 공동인데 왜 그렇게 질색을 하시는지. 어머,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문 닫혀 있으면 꼭 전화로 해. 굳이 공동으로 들어오지 말고, 알겠지? 아니, 아랫집 사람들이 예민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주인집이라도 매너는 지켜줘야지. 그래도 몰랐으니까 이제 알아두렴. 네? 아,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않던데요?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어머, 맛있는 거 많이 하셨네요. 그럼 오늘 이것저것 많이 했지. 많이 먹고 가렴. 우리 정원이가 이렇게 며느리가 된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니까. 그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좋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혼생활은 계속되었죠. 그래도 8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재택을 오래 한다는 점이랑 시댁에는 꼭 어머님 요청이 있을 때만 간다는 점 말고는 말이죠. 오히려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니 편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급성 두드러기로 인해 응급실에 다녀온다고 하였고 저 혼자 시댁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걱정되긴 했지만 첫 명절이기도 하니 먼저 갔어요. 하지만 그날 너무 일찍 간 것인지 역시나 어머님네 현관은 닫혀 있었고 공동 현관만 열려 있더라고요. 그냥 빨리 들어가자는 마음으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댁 아래층 살던 세입자를 다시 한번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 세입자는 저번이랑 다르게 좌우를 살피더니 절 보자마자 그날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유, 돌았네, 돌았어. 아,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와? 내가 그때는 말 못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꼭 이 말은 해주려고 했어요. 저 집이 뭐 하는 집인 줄이나 알아? 아가씨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응? 얼른 내 말 듣고 정신 차려, 아가씨. 세입자의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전 그 길로 시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8인 가족 침상을 휙 젖히자 순간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더라고요. 제가 일찍 온 걸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그 이불 속에서 돈을 세고 있더라고요. 출처를 모르는 돈을 말이죠. 어머님은 그걸 황급히 숨기려고 급급하셨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침상을 젖히자 그 돈들을 화들짝 숨기며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돈은 절대 깨끗한 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세입자가 얘기해준 이야기는 이 집구석은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까지 모두가 사기꾼이라는 거였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물론이고 친한 지인들, 친척들한테까지도 다 사기를 치고 지금은 전과자로서 모든 신용을 잃었다고 했죠. 지금도 또 이런 현금 더민들만 봐도 어디서 사기를 치고 온 것인지 모를 돈들이었어요. 학교 교사인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끔찍했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전자발찌? 아니, 전자발찌도 전자발찌인데 어머님이 사기로 전가 8범에 아버님은 폭행죄에 사기죄로 12번 맞나요? 중간에 연락 안 됐던 것도 나 깜빵 들어갔다가 나온 거고요. 아, 어머님,
공황장애가 그때 생긴 거라면서요? 누가 그러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어? 누가 그래? 누가 우리가 범죄자 집안이라고 그래? 다 들었어요. 정말 충격이네요. 여기 아랫집 아주머니가 돈이 없어서 여기 살고 있는 거라는데 본인들도 마주치기 싫을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하던데 저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서원 씨도 다 아는 얘기죠? 기가 막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넌 뭐 깨끗한 줄 알아?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사기도 치고 이러고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 남편 아주 억울하게 그때 성범죄로 몰려서 간 거야. 알아? 우리 남편은 죄 없다고. 인간이 이렇게 뻔뻔해서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모든 걸 안 이상 전 절대 이 집이랑 못 살아요. 예, 우리 말 좀 들어봐. 덜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있니? 응? 그냥 우리 과거라고 생각해 주렴. 우리 이제 그런 건 안 해. 뭘 안 해요. 최근에 연애 때 연락 안 됐던 것도 깜빵 갔다 온 거라던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지. 부모의 아들에 아주. 전 여기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대화를 하는 순간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남편도 여태까지 저를 속인 겁니다. 회사원이 아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 위주로 했던 거고요. 전 너무 소름이 돋아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 뭐야? 불법 도박 사이트 아니야? 너 회사원 아니었니? 이걸로 돈 버는 놈이었어? 그 돈으로 나 선물 사주고 그런 거야? 진짜 역겹고 끔찍하다. 어디까지가 너네 집안이 진짜 얼굴이니? 도저히 모르겠네.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좀 진정해. 이건 그냥 부업하는 거야. 아니, 사실 일이긴 한데 너한테 피해 가는 거 없어. 피해? 남들한테 피해줘도 되고? 너 진짜 어떻게 그러고 살아? 너네 부모 닮아서 이러니? 나 더 이상 못 살아 너랑. 그리고 그동안 피해 끼친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본인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저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된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따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이없었어요. 너네 집안 전부 다 사기꾼이라며? 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너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미친 거 아니니? 근데 대기업 회사원 척 나를 속여? 나 진짜 끔찍해서 너랑 절대 못 살아. 알아? 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채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신용이 불량이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리가 없지. 너나 너네 부모나 사람 잘못 봤어. 나 평생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니? 어쨌든 너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줬잖아. 뭐가 문제야? 그냥 대기업 회사원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모른 척해. 어차피 이젠 나이도 드셨고 손 다 떼시려고 하고 있으니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너네 부모가 그런 꼴을 너한테 계속 보여줬으니 너도 사람들 등쳐먹는 게 쉬웠겠지. 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끝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남들은 그럼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쉽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전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죄를 물어 고소했고요. 시부모님들에게도 절 속인 대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들을 마주하는 게 손이 벌벌 떨리고 무서웠지만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흉악범들의 집안이 내 시댁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치가 떨리고 끔찍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소송이 들어가면서 시댁 부모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 시댁 부모들은 지금도 어디 지역에서 고로쇠물이 나온다며 순진한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뜯어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갱생불가한 인간들이었어요. 이걸로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놈들 아주 악질인데요? 성과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또 사기를 치고 있다니. 그 현금 모두가 다 시골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한테 뜯어낸 돈이더라고요. 참나,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니었으면 지금쯤 그 노인들 평생 모은 돈 다 털리고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신고당해서 다행이지. 참나. 아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인간들이랑. 그러게요. 아주 벌 세게 주세요. 저런 인간들은 갱생불가 인간들이니까요. 어쨌든 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연루되었죠. 지금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현금도 시골 노인들의 돈이었고요. 정가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갱생불가한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이번엔 징역을 세게 맞았더라고요. 아주 고소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 생각을 하니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남편 또한 이런 사람들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 참 별로더라고요. 꼭 이래야겠니?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다고 한들 지금은 그냥 사람으로 봐주면 안 되겠어? 어쩜 그렇게 모진이 너? 뭐라고요? 과거 실수? 당신들은 날 속였어. 그리고 그 버릇 어디 가겠어? 나 절대 못 참아. 서은 씨랑 짜고서 대기업 회사원인 척 한 것도 분하니까. 그리고 아버님 전자발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알아? 정말 당신들 너무 끔찍해. 소금 피해자들이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래? 지네들이 바보 같은 게 죄지. 아랫집 년을 당장 쫓아냈어야 했는데, 에휴. 거봐. 당신들은 이렇게 자기 반성이 없잖아. 또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살겠지. 벌 달게 받아. 알겠어? 특히 당신 아들 불법 사이트 운영한 거 아마 순순히 풀려나긴 힘들 거야. 모든 게 거짓이었던 삶 이제 다시 되갚음해 주겠어. 기다려. 그리고 당신들도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생각해. 평생 나이 들어도 절대 못 고치지 그런 사기인가? 기막혀.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돈 우리가 등쳐먹었니? 아주 오지랖도 무슨. 에휴,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풍비박산 나네 정말. 너네가 깜빵에서 살다 나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기대해.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우리 집 망하게 한 거. 1년 2개월이란 소송을 마치고 결국 남편은 징역과 함께 저에게 위자료를 조화했어요. 그리고 혼인무효 판결이 나서 혼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 아랫집만 아니었어도 절대 들키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나란히 교도소행에 결정되었죠.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 모두 다 교도소로 나란히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비밀스러운 그 사람들을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참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부모님들이 모든 게 가짜고 남편 또한 가짜의 삶을 살았다는 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모든 걸 알아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꼭 이래야겠냐? 꼭 날 이렇게 쳐넣으니까 행복해? 난 너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너무한다 정말. 뭐? 최선? 남들 등쳐먹으면서 나한테 잘하면 뭐하니? 그리고 너네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더라도 너마저는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야. 그런데 넌 날 기만했어. 그냥 벌 받아. 그리고 다신 찾지 마. 그리고 출소하면 제발 선량하게 살길 바란다. 알겠어? 너네 부모님한테도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알겠니? 정말 끔찍하다. 지금 이 순간도. 속는 사람이 바보지. 내가 왜 죄냐고. 편하게 사는 것도 죄야? 남들은 나처럼 못 살아. 알아?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너처럼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야. 알아?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는 너네 같은 인간들처럼 안 사는 거라고. 양심적으로. 양심에 밥 먹여주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참나. 하여간 유별을 떨어요. 그래. 나도 너처럼 답답한 인간은 사절이야. 미친놈. 정신 못 차렸네. 평생 그렇게 너네 부모처럼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알겠어? 네 미래가 너네 부모니까. 전 남편은 저에게 너무하다 했지만 그 남자와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말을 짧게 마쳤어요. 모든 거에 속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성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무작정 잘해주는 사람들을 의심한다고나 할까요?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교도소나 들락날락하고 남들한테 사기치면서 번 돈을 많이 받으니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왜 제가 되냐고 하겠죠.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저런 비인간적인 인간과 결혼까지 했던 사실을 말이죠. 모든 소송에서 이겼지만 한동안은 우울해서 휴직을 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웃으면서 말할 정도가 되어 이렇게 글도 쓴답니다. 7월에 결혼을 하여 7월만 되면 이런 끔찍한 기억이 다시 기억되곤 하지만 이젠 저에게 지나가는 에피소드라 여기고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층 더 성숙한 인간이 된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별의별 일을 많이 겪고 사시겠죠? 하지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저희를 속인 인간들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들 잘못은 아니니까요.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우울한 분들이 계시면 힘내시고 이겨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